자녀는 은혜를 갚으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어린 자녀한테 하면 안 되는 최악의 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너 때문에 엄마가 참고 사는 거야. 인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비폭력 대화, 아이 표현법, 아이와 대화하는 너무나 행복한 대화법, 이런 걸 들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토요일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애한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했을까? 이거는 아이 표현법이 아니라 너 표현법이네. 야, 너 도대체 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굉장히 내가 반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미리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에게 너무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토요일 날 이제 5시에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현수가 뭐 하고 있죠?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 표현법, 비폭력 대화 아무리 들었어도요, 그건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야, 너 언제부터 했어? 너 언제부터 했어? 지금 언제부터 했어? 방금 했어, 방금. 야, 방금 했는데 왜 이렇게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핸드폰이 왜 이렇게 뜨거워? 그럼 이제 아이가 막 굉장히 혼나가지고 이제 집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막 고개를 받고 막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을 살짝 열면 우리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떠올라요? 비폭력 대화는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뇌는요, 타인과 자신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인지할 땐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인지하는 영역이 사실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즉, 자식은 확장된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한테는 정말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이런 화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확장된 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식은 나의 확장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내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컴플렉스, 나의 어떤 그림자가 어린 시절에 나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나는 결심했는데 우리 아이에게서 바로 재현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그걸 거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재현되다 보니까 그의 화는 어떻게 보면 더 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실 부모 자식 관계도 애착 관계고요. 애착 관계는 상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애착 관계가 왔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는 애착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이제 부모를 의존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가 크면 클수록 자녀를 나도 모르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적인 의존 형태로 사실은 변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밥을 해줬던 거예요, 자녀에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베푸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뭔가 자녀가 이제는 내가 해준 밥을 먹지 않아요. 심지어 저녁 때 안 들어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집을 나갔어요. 분가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요, 밥을 해도 이제 먹을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 지수야,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먹고 다녀? 엄마 밥은 먹고 다니지. 지금 내가 밥을 굶고 다니겠어? 근데 그게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뭔가 내 안에 있는 애착이라고 하는 그런 토대에서 구멍이 나와 있는 상태. 이것은 사실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만큼 그 분리가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 분리불안은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정말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자녀가 이제 자기를 좀 멀리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바쁘다고 하는 자녀, 그 자녀가 나쁜 사람도 아니었는데 조금 이렇게 멀리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엄마도 이 감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언제가 특히 힘드냐면 밤입니다. 밤. 낮에는 바쁘다 보니까 좀 잊고 살다가 밤에 이렇게 자려다 보면 억눌렸던 감정들이 막 살아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에게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내가 물어봤는데 아까 왜 답장을 안 하지? 이것 때문에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 감정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녀는 은혜를 갚으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자녀는 모종의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어린 자녀한테 하면 안 되는 최악의 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너 때문에 엄마가 참고 사는 거야. 이런 거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엄마가 자기 인생 사셔야 되는데
나 때문에 지금 참고 산다고 하니까 아이는 얼마나 부담감을 갖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비위를 맞추려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착한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밑에는 굉장히 모종의 불안감과 압박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야, 너 낳고 엄마는 모든 꿈을 버렸다. 굉장히 아이에게 부채의식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말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 품 안의 자식일 땐 모르지만 자녀가 이제 커지면 점점 좀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부담감을 느끼니까 엄마와의 연락이 좀 뜸해질 수 있다. 더 연락이 안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요, 그래서 어떤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자녀가 잘 되잖아요. 그럼 자녀가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없다 하더라도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과 돌봄은 절대로 기브앤테이크가 아니고요, 그 아이가 한정된 시간이죠. 유한한 시간이죠.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자체가 고마운 거고요. 우리 아이가 사회에서 주눅되지 않고 발걸음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투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요, 이타성의 절정이 부모 자식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 그것을 자녀에게도 말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인간관계의 기본적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이 참 이게 이상한 게 9개를 해주다가 들어주다가 하나를 안 들어주잖아요. 그럼 나한테 굉장히 화를 내고요, 기분 나빠하고요, 서운병에 걸리고요, 굉장히 이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9개를 안 들어줘요. 그러다가 1개를 들어주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아, 이 사람은 역시 진짜였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황혼 육아에 대해서 여러 요즘에 뜨거운 그 논쟁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해야 된다라고 필수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온갖 10개의 그 육아를 다 내가 하고 있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요, 자녀에게도 좋지 않지 않을까요? 엄마가 다 잘하잖아. 엄마가 하는 밥을 마실 때에는 엄마 어차피 집에서 할 것도 없잖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자녀는 나를 의지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정당한 어떤 비용을 받고 이런 부분을 일단은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황혼 육아에 얼만큼 참여할지에 대해서 너무 경계를 가까이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당한 대가를요, 당연히 요구해야 됩니다. 사실요, 손주를 키우는 거 있죠? 그건 자녀를 키우는 건 달라요. 자녀를 키우는 건 부모의 필수적 역량이죠. 필수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손주를 키우는 거는요, 나의 자발적인 사실은 그 감정 또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많이 이제 황혼 육아를 하고 계신데 내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돈이라도 자녀에게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의 어떤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말씀하셔야 돼요. 원칙 꼭 생각하세요. 9개를 들어주다가 1개 안 들어주면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나는 미안한데 너도 알다시피 몸이 안 좋고 해가지고 나는 전일육아 힘들다. 너도 알잖니? 이걸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요일이 있어요.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엄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아이에게도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 내가 다 봐줄게. 이게 다 봐주기가 가능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첫째 아이 자녀도 봐주고요, 둘째 아이 자녀도 봐줘야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봐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둘이 싸워요. 또 나한테는 굉장히 막 서운하다 그러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고요. 야, 요즘에는 손주 키우고 하면 야, 용돈 좀 받고 한다는데 너 뭐 그런 건 없냐?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좀 유머러스하게 그런 것을 먼저 말씀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된다면 먼저 좀 제안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